안녕하세요. 북스파이어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고요. 어제 제가 열심히 동영상을 찍어서 막 입술이 지금 부르텄는데, 와, 어제 그 동영상이 잘 저장이 안 돼가지고 다시 지금 찍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지만 또 좋은 얘기 한 번 더 잘 얘기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얘기 나눌 게 첫 번째, 제가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좋은 책을 공유하는 거고, 만약에 책 읽을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 제가 중요한 걸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두 번째는 자기 개발, 세 번째는 재테크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내가 무언가 좀 아끼고 뭔가 나도 투자나 이런 재테크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몇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용어가 좀 크죠? 재테크라는 용어가.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작은 습관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 아니 성공을 못하는 사람, 그리고 크게 또 성공이라고 안 해도 작은 거를 이행할 때도 이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반드시 거기서 잘해낼 수가 있고, 만약에 이분이 좋은 습관을 갖지 못하면 당연히 못하고 뭐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게 다 모든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다 결론을 내보면 잘 되는 건 무조건 그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졌는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또 재테크랑 연결을 하면 갑자기 뭐가 이렇게 종잣돈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시작은 좋은 그런 재정적인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신랑이랑 같이 살고 있고 일산에 살고 있어요. 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랑은 되게 뭐랄까 잘하려고 하고 똘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관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많은 책을 읽고 느끼고 하고자 하는 방향이 신랑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좋지만 또 생각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같이 해야 돼요. 부부는 어떤 걸 절약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해야 되는데, 붙잡고 앉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사실 남자분들은 말이 많지 않잖아요. 막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 생각을 같이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독일에 가서 엽서를 하나 사왔어요. 이렇게 괜찮은 엽서가 있는데, 이 엽서를 가지고 하나씩 제 생각을 좀 적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니지만 요걸 냉장고에 붙여놔서 신랑이 꼭 보게끔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뉴스를 3절 꼭 요약해서 메모하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이어리에다가 적고 있습니다. 바쁜 날은, 그렇게 안 되는 날은요, 그 경제 뉴스를 항상 이렇게 부동산 쪽이나 이런 걸 좀 챙겨서 보고 있고요. 제가 경제신문을 한 10년 정도 읽었는데, 읽고 나서 나는 이렇게 경제관념이 생겼어라는 거를 잘 모르겠어요. 광고도 되게 많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취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나만의 생각, 혹시 모르는 거라든가 이런 걸 하나 전략 적어놓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러면 또다시 궁금한 걸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아끼고, 그 다음에 뭐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과정상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성인 것 같아요. 잘 내가 해내겠다. 근데 사실은 의지가 되게 오래 가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배운 걸로는 풍차적금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돈이 아니어도 작은 돈이어도 돈을 몇만 원씩 넣으면서 적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12개월에는 12개를 만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3월에 적금을 타는 거고 내년 4월에 또 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달 적금을 받는데, 이 풍차 적금이 굉장히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저도 요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계부 쓰기, 요거는 엄청 중요해요. 제가 이따가 좀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집을 좀 저는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살지 이 고민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써놨고요. 부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생각부터 본인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꼭 결과를 이제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부의 습관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부자의 습관은 이게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러고 말하래요.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세상을 만든다. 이렇게 나의 내면 세계, 그러니까 먼저 마음가짐부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래요. 머리에 손을 대고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또다시 한번 이런 거를 되뇌겨 보는 것 같아요.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래요. 계속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그게 행동을 낳고 그게 결과를 낳는다 라고 하고요. 네, 그거 제가 꼭 한번 해볼게요.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은 제가 적은 게 성공하기 위해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라, 이런 문구를 제가 책에서 적어놨는데, 제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먼저 이제 아이디어를 쫙 적죠. 쫙 적어가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거는 뭘 가지고 할 수 있지? 이거는 내가 어떤 전략으로 하지? 난 비용은 얼마나 들지? 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자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안 되겠구나. 난 이걸 못하는구나. 이걸 했다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그게 또 이제 블럭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은 항상 안고 가야 되는 거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 글을 보는 순간 제가 느낀 건 안고 가는 거구나, 같이 가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족끼리 혹시 혼자 하기는 안 돼요. 이게 만들어질 수도 없는 거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대화가 좀 힘들 때는 이렇게 붙여놓으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계부 쪽이에요. 가계부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 가계부는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내 돈 다 어디로 가계부. 엄마랑 같이 갔다가 제가 사달라 그래가지고 얼른 샀어요. 5,000원이고요. 이런 거 돈 아껴야죠 또. 그래서 뭐 쓸 때는 쓰지만 이런 거 이렇게 아까워요. 그래서 노트 뒤에 몇 장 남은 데다 쓰거나 이랬던 것 같아요. 수첩 이렇게 뭐 받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썼다가 다시 이제 가계부 같은 걸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쓰면 느낌이 어떠냐면, 아까 이런 거를 이렇게 붙여놓기만 하면 언제까지 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가족이. 근데 이런 걸 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같이 하는 사람들도 좀 안정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건 좋은 것 같고, 그 어떤 틀이 있지 않아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앱들을 많이 사용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앱이 돈을 자꾸 쓰기만 하니까 지출은 안 나오고 그 통장에서 자꾸 날아가잖아요, 월급에서. 그쵸? 저희 이제 동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는 잠깐 스쳐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냥 다 뭐라 그랬더라? 너무 웃겨서 그때 한 빵 터졌는데, 그냥 공중분해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거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월급 받으면은 생활비 제가 여기다 적는 거 체크하고 다 저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앱을 쓰니까 자꾸 울어요. 더 좋은 게 많이 나왔겠죠. 맨날 우니까 제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나는 계속 우는구나. 안 울다가 봐도 우울해요. 첫 번째는 한 달로 계산하면은 이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쉽게 접근해야 된다, 편안하게 해야 된다, 어떤 규칙 같은 거 이런 거 없고, 보니까 되게 복잡해요. 가계부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 경제관념 없고 계산 잘 못하는 분은 딱 싫어하게 생긴 모습들이라 저는 이게 가볍게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달에 반만 한번 해봤어요. 이게 길더라고요, 한 달이. 이거 자꾸 까먹고 의지도 떨어지고 이래서 상반기 하반기 그래가지고 얼마씩 쓰는지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조금 많이 쓰면 하반기 좀 아끼려고 하는 노력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적는 거는 그냥 날짜 적고 사용 내역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 적고 그래서 쭉 더해서 제일 이번에 경조사가 좀 많이 들어갔구나, 아니면 이번에 뭐 병원비가 들었구나, 아니면 이번에 장보기에 좀 너무 불필요한 걸 샀구나라는 게 눈에 확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네, 요 영수증을 갖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이게 왜냐면 써버리면 뭐 했었는지 몰라요. 근데 요거를 받아오면 어딘가 아침에 뭐 옷 갈아입다가 뭐 벗다가 보면은 이렇게 주머니에 있거든요. 지갑에도 있고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클립에 모아놨다가 일주일 되면은 이렇게 꼽아서 놨다가 그때 이제 좀 주말에 이렇게 무료할 때 있잖아요. 저녁에. 내일 일 생각하면서 어쩌지 이러면서 요거를 이제 마음 편하게 하면 쭉 작성하면서 한번 가족들하고 얘기하면 좋아요. 뭐 다음 달에 더 많이 쓸 일이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그거 조절할 수 있고, 제가 많이 쓸 때가 한 신랑하고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넘어가고요. 생활비, 순 생활비, 그 다음에 악기에 정말 아껴봤거든요. 11월 달에 이게 한 10개월 정도 쓴 가계부인데 한 43만 원 정도로 둘이 엄청 아꼈어요. 엄청 아낀 그런 달이 있고, 이거랑 또 비교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아, 이번 달 많았구나. 근데 이걸 안 써버리면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야 어떤 지각이 생기고 그 지각을 가지고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뭘 하나 사더라도 영수증을 받을 때 또 쓸 때 자꾸자꾸 되뇌이니까 반성도 하게 되고 잘했다라고 뭐 본인 칭찬도 하게 되고,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일주일에 제가 쓰는 시간이 글쎄 한 15분? 그 정도는 할만하죠. 그렇게 돼서 가계부를 쓰고 있고, 이 가계부는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그냥 아무 노트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지나온 날을 체크하면서 앞으로를 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홈쇼핑부터 닫았어요. 홈쇼핑을 닫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글쎄요, 한 1년 정도 됐나? 별로 안 됐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봤어요. 홈쇼핑은 제가 집에 다 물건이 있더라고요. 뭐 코트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뭐 속옷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제도 있고 다 있는데, 더 좋은 걸 더 많이, 그리고 조금 그때보다 싼 가격에 아주 귀신같이 마케팅을 하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좋아요. 청바지가 좋아요. 근데 지금 있는데 조금 살쪘어. 약간 통통해졌어. 그래서 하나 좀 다시 살까? 저거 탄력성 좋다는데. 그냥 계속 사니까 청바지가 지금 저는 많이 안 사는 쪽인데, 그래도 지금 한 12, 3개는 되는 것 같아요.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이 자꾸 좋은 걸 만드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안 사면 바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은 물건을 주니까. 그래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가계부에 적는 게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왜 돈이 통장에서 월급날 공중분해 되는 게 줄어요. 단돈, 만약에 그 9만 원짜리 3개월 무이자, 이거 아주 귀신 같죠. 정말 우리는 느낄 때 돈을 쓴다 생각 안 하잖아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이. 근데 그게 한 3, 4개 정도 이렇게 할부로 6개월을 돌아간다. 그러면 보통 고정 30만 원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니까 30만 원 고스란히 아까 풍차 적금 같은 거에 적금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재테크를 할 때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스타트 할 때는. 그래서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차가 있으신 분이라도 요즘에는 그 보험에서 그 마일리지인가 뭐 이래서 적립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이 안 탔으면 또 페이백이 돼요. 근데 작년에 한 11만 원을 재작년에 받았는데 작년에는 17만 원 정도 그냥 이렇게 공돈이 생기더라고요. 보험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동차 보험은.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보험을 다 해지했어요. 예를 들어 치과 보험도 들었던 거 해지하고, 제가 따로 풍차 적금처럼 그렇게 따로 들었어요. 들어서 치과 일이 생기면 가서 그 돈을 지불하면 돼요.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신랑이랑 그 기한에 넣는 돈과 내가 쓸 돈이 거의 엇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내 돈은 내가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그런 것도 좀 나가는 돈을 줄였고요. 커피는 줄일만 한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잔 정도 무의식적으로 먹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굳이 왜 그래야 되지? 약간 쉬는 것도 있고, 뭐 사러 가면서 기분도 좋은 것도 있고, 또
뭐 기호식품이라 뭐라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아끼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먹지 말아야 돼. 그럼 사실 더 먹고 싶잖아요. 저도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 게 있어서 하지 말라면 자꾸 더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어느 날은 제가 좀 어떤 일에 몰입을 했더니 커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떤 거에 몰입하시면 또 그걸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고, 또다시 그런 짜투리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나는 매일 커피를 마셔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바꿔도 돼요. 바꿔도 되고, 뭐 3일에 한 번, 뭐 이틀에 한 번 이러면 또 그런 자잘한 돈들이 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아끼지 말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어제 지금 제가 좀 쓰고 왔는데 좀 양심이 찔리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몇십만 원을 긁고 와도 장을 보고 왔는데 잘 샀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만약 좀 썼다 그러면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아까 아끼자는 이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썩어가는 게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하고 고민해요. 그 다음에 포스트잇 썩어서 냉장고 앞에 써놓아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사용하고, 써놓으면 저만 아끼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도 이렇게 보고 아 이거랑 이거랑 해서 저 없는 동안에 그렇게 아껴서 해먹는 거죠. 유효기간 다 돼가는 거. 그것도 아주 좋죠. 그래서 저의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많은 책을 읽고 어떻게 하지? 근데 돈은 없고 투자는 못하겠고, 근데 이런 작은 일부터 좀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또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해온 결과를 제가 8개월, 아니 10개월 정도 했어요. 한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또 핵심적인 내용, 여기 책, 개인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촬영 때 보니까 발음이 좀 틀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를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불안하지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저한테 하게끔 만들었던 바로 이 책입니다. 읽어가면 갈수록 뒤쪽 부분은 아주 그렇게 멋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책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건 제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동영상 이렇게 찍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움푹움푹 파이는 거죠. 막 이렇게 파이고 이러는 거를 전혀 이해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사진을 왜 어르신들이 찍기 싫어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버렸고, 거기다 지금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헬스클럽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데 가서 이제 운동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체 비만이 있어요. 지금 상체도 상당히 둥글둥글해지고 있는데, 그때는 너무 다리가 두꺼워서 저 왜 이러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나가던 그 헬스 트레이너 젊은이였어요. 한 대학생이니까 뭐 한 20 초반인데, 그냥 본인을 사랑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훅 조용히 지나가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어떻게 해야 이런 걸 하시고 뭐 이거를 하시고 뭐 이 기구를 사용하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후익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늘은 이거 하십시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데, 그 말이 너무 기억이 많이 나고 한참 생각했어요. 그래요, 나를 아끼지 않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그 친구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외모도 사실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미지를 아무리 예뻐도 인상을 쓰고 있으면 어때요? 안 예쁘잖아요. 너무 안 예쁘고, 안 예쁜 사람도 항상 늘 긍정적이고 웃으면 너무 예뻐지듯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표정을 바꾸는 노력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 동영상을 찍으면서 나의 표정도 좀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다시 좋은 결과를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자, 이 책입니다. SNS로 부자가 된 사람들. 부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유튜브가 복잡계라 그래서 성공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많고,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올려도 성공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상한 걸 올려도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감을 받으면 상당히 성장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죠. 그냥 좋은 얘기들을 같이 서로 도움되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되게 중요한 일은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저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예시입니다. 이미 수미 타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여자분이고요. 이 사람이 예시가 나왔는데 자기가 그냥 오하이오 주립대 정치학을 전공하고 그냥 로펌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들러리를 했는데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해요. 고민을 했죠. 저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민을 한 후에 동영상을 제작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그게 엄청난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감정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그 순간을 잘 포착해서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동영상을 온라인 플랫폼에 계속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튜브를 활용을 했고요. 결국에는 부업으로 시작한 것이 3, 4개월 만에 이제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잘 되었고요.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본인도 이런 일을 쭉 해오면서 느낀 게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랬다고 해요. 이 일을 통해서 저는 퍼스널 브랜딩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깨닫게 되었다. 재미있는 건 제가 그 중요성을 알기도 전에 이미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생각보다 제가 훨씬 앞서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의욕이 더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 친구는 모르는 상태로 계속해서 작업한 게 이렇게 중요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고요. SNS에서 성공하는 8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도. 제 저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의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이유인가. 그 다음에 목적성, 진정성, 열정, 인내, 속도, 일, 관심, 컨텐츠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왜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적은 걸 제가 읽어볼게요. 저랑 많이 일치하는지 비교를 해봤거든요.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경제적인 안정과 안락한 공간 마련에 필요한 돈을 위해, 창의성을 발산하고 누리는 즐거움을 위해,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됐거든요. 거의 흡사하고요. 하나 생각 못한 건 유산을 남기기 위해였거든요. 요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동영상만큼 훌륭한 유산이 없지요. 그래서 요건 중요한 것 같고, 이때 필요한 게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를 꼭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내가 부족한데 될까? 이런 생각이 또 스물스물 나죠. 그들이 이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좀 빌리자면 지식이 많다거나 경험이 풍부해서 이룬 성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경험에서 부족한 부분은 열정과 정직과 유머로 보충한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보충을 했다라는 거고, 이타심을 잘 활용해라라는데 이타심이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장담하건대 이 책에 소개된 성공한 케이스의 사람들 중 일부는 이타적인 시도를 하나의 전술로 사용했으며 그것도 아주 잘 사용했다. 과시용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기 때문에 진심이 아닌 거칠에는 금방 들통나기 마련이고, 이래서 이분들은 잘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전술이 잘 먹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예시로는 루이스 하우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식축구 선수이고요. 그다음 10종 경기 선수였대요. 근데 부상으로 팔을 다치고 수술 후에 여동생 집 소파에서 6개월 동안 이제 신세를 지게 되게 됩니다. 재활에는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여동생의 인내심도 바닥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할까 해서 이 링크드인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자기의 이제 스포츠에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쪽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고 인맥을 점점 넓혔고요. 어떤 만남의 행사, 뭐 미트업 모임을 열었고요. 이게 성공을 해서 수익이 또 $1,000를 벌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뭐 잘한 게 있지만 저는 페이지 65쪽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성공해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요즘에 가장 이 사람이 부족한 거, 이 사람이 부족한 걸 연결해 줄 수 있는가. 저도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연결해 주는 건데 이분이 이걸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인맥을 갖게 되니까 만약에 뭐 프로그래머가 필요하시군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두세 명을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영업 담당자가 필요하시군요. 그러면 그런 걸 또 소개해주고,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해주면서 본인의 삶을 잘 앞으로 만들어 갔고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한 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많이 베풀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베푸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거를 책을 들고 이 자리 카메라 앞에 쓸 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앞에 서서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망설임이었는데 여기 지금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많이 베푸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에 또 많이 힘을 내 봅니다. 그 다음 만약에 없다. 그런데 내가 만약 하려고 하는 것이 비전이 열정과 에너지, 꾸준한 활동, 헌신 이것만 있으면 된대요. 그냥 뛰어들으라는 거죠.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이 어느 것도 뭐 돈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경험 이런 거보다 앞으로 그냥 이런 열정과 에너지와 헌신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라는 거,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만약에 제가 계속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이어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좋은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저는 이 파트에 되게 놀랐는데요. 이거를 딱 읽으면서 조금 반성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한번 이 상황일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어울리려면 일단 피곤해요. 또 어울리는 사람들이 보통 가족 외에는 직장이나 이제 그 외 사람들일 거고, 보편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프리랜서가 많긴 합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난 이 선에서까지만 그 사람하고 일하고 이 선에서는 더 이상 나를 오픈하거나 뭘 공유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소중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을 혹시 긋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분 나는 여기까지 일하고 이분 저기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되게 외로워지고 나밖에 없나 고독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행복해지고. 그래서 만약에 생각을 다시 바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또다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도 이제는 제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생각한 것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다시 가져야 되겠구나. 가지는 척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자, 진정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계속 반복했던 거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다시 한 예시가 나와요. 로린 에바츠라는 분의 예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열정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열정은 당연히 필요하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일을 했고 또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을 확률이 너무 높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고 싶은 것을 꼭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뭐 지금 제 외모도 이렇게 얘기했죠. 쭈글쭈글하고 푹푹 패이고. 근데 딱 이렇게 되고 나니까 느낀 게 시간이 많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렇다면 좀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성인이 되면 더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다 보니까 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들이 보람있고 생산적이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좀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 하시고요. 만약 그 일이 맞다라면 단순한 직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소명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언 윈플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공의 열쇠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분도 되게 힘들었는데요.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토리텔링. 그래서 본인이 이 사람은 이제 기타라는 거 다른 직업이었는데 기타의 어떤 그런 발판을 만들어서 그게 판매가 많이 돼서 성장을 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은 별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고객들은 좋아했어요. 의외로 생각이 달랐으니까. 그들은 제가 우연히 취미로 기타를 연주하게 된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엔지니어가 보통 그런 걸 만드는데 우연히 페달을 만들게 된 실제 기타 연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우연히 페달을 만든 연주자예요. 엔지니어가 아니라. 근데 이런 좀 사소한 이런 개인 스토리가 사람들한테도 의미가 있게 다가가서 있었다. 해서 성공하려면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컨텐츠 제작에 상당히 집중을 해라 라고 말하고요. 모든 사람이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때 좀 놀랐어요. 어느 인도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뭐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대학도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본인만의 어떤 스타트업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스타트업을 하겠다. 그리고 그 스타트업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 고등학생 졸업생이 그러고 더 학문이 필요하면 대학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나온 우리나라의 이제 현실이 나왔는데 정말 그 똘똘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다 잘했던 학생들이 다 한 대학을 가서 좋은 대학 몇 개의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고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그 다음에 좋은 회사가 바로 대기업이었던 거예요.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날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 이게 두 갈래.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란 표현이 우리나라는 너무 낯선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시험 끝나고 TV 가끔 나오면 뉴스에서 삼성 뭐 시험 끝났다 그러면 우르르 그 무슨 수능처럼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시험에 응시를 거고 뭐 물론 많이 떨어질 거고 근데 거기 하나에 목매이는 거야. 처음에 시작하는 건 뭐부터 시작하죠? 회사에서 복사, 커피 타는 거, 뭐 이런 뭐 커피 시키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까 같은 인도의 사례나 그 다른 나라 그 스타트업을 권장하는 나라는 한 명 한 명이 다 깨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으로. 제가 삼성 한 회사의 그 사장님의 그 책을 하나 읽었는데 복사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몇십 년 전, 30년 전이겠죠? 이렇게 잘해서 자기가 그 성공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또 저는 일부라고 봐요. 가장 생각 있는 일을 해서 얼마나 그 발전된 상황까지 만들까를 모든 이가 고민하는 것과 그냥 기업, 그냥 공무원이 된다라고 생각한 그 나라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는 정말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 게 나는 이 직장에 가서 직장인이 될 거야 이런 거 뭐 공무원이 될 거야 뭐 원하시면 해도 됩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브랜드가 돼서 본인이 회사의 얼굴이 돼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걸 제공했을 때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틀에 끼지 말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라라고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의 열정이 이끄는 대로 간다면 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믿음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리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다시 마지막으로 좀 하려고 해요. 마지막 쪽에도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SNS로 부자가 된 사람들. 제 얘기를 들으면 굳이 뭐 책을 읽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읽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또 제가 그 다음 부분을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북스파이였습니다.